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비상 박안서 한글 맞춤법 페이지 150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나무는 나무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만 꼬치는 꼬치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꼬치를 소리나는 대로 꼬치라고 적는다면 읽고 쓸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에 맞는 표기생활을 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예시문장. 비가 오니 꽃이 핀다. 비가 오니 꽃만 핀다. 비가 오니 꽃도 핀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어지, 표준어. 방언은 안 된다는 얘기야. 표준어. 예시에서 비가 오니 핀다 는 소리나는 대로 단어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말은 표문자이기 때문에 표문자는 당연히 소리나는 대로 적는 문자라고 보면 된다. 꽃이, 꽃만, 꽃도를 꽃이, 꽃만, 꽃도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꽃을 꽃이라는 여러가지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발음과 표기가 다른 예가 되겠지. 표문자의 특성대로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면 가장 편하겠지만 이와 같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꽃이, 꽃만, 꽃도 이렇게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법에 맞게 적어야지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있네. 총칙에 비가 오니 꽃이 핀다로 쓰는 것보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써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에 단어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는 오품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띄어쓰기에서는 관계언에 해당하는 조사만 띄어쓰고 나머지는 전부 붙인다. 체언에는 당연히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고 수식언에는 부사, 관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라는 것은 품사라고 생각해도 된다. 원래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거는 비는 명사잖아. 가는 조사고 그래서 붙여 쓰고 오니 동사, 꽃 명사, 이 조사 붙여 쓰고 핀다 동사 그래서 띄어 쓴다. 팁 하나가 있지. 외래어는 한글 맞춤법 총칙의 3항인가에 있을 거야.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게 된다. 다음 크게 나누어서 형태에 가는 것, 소리에 가는, 띄어쓰기에 가는 것 이렇게 세 형태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형태에 관한 것 내가 한번 읽어볼게.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부침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시험 문제는 붙임 1, 즉 다만 예외 조항이지. 시험 문제 킬러 문제는 전부 예외 조항이 있다. 즉 붙임에 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워라. 제15항은 용언에 관한 얘기인데,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활용하면서 그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지. 먹다 그러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먹은 변하지 않는 먹은 어간이고, 다, 고, 은이, 어서는 엄이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알쏭달쏭 1에서는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발음은 똑같지만 어떤 표기가 맞느냐는 얘기지.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는 먹어로 발음되지만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어이므로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그 규정은 제15항에 있다. 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요거에 대한 예시들이 킬러 문제라고 보면 돼. 늘어지다 는 늘다의 의미가 살아있어 늘을 밝혀줬고, 쓰러지다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쓸을 밝혀적지 않아야 요런 거 단어 얘는 우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 즉 어원을 밝혀 적는 거에는 넘어지다, 흩어지다, 벌어지다 등이 있다. 그래서 4개를 기억한다. 늘어지다, 넘어지다, 흩어지다, 벌어지다. 그 다음에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3개 나왔네. 요 3개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요거 킬러 문제야. 여기 변형돼서 나오는 킬러 문제니까 조심해야 돼. 쉽지만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제19항.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요것도 어렵네. 19항에 있는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요거는 접사가 붙어서 된 거라고 봐야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접사 그러면 파생어를 만들 때 단어 앞에 접사 플러스 파생어일 때는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을 때는 전미사라고 하지. 여기서는 주로 이제 뒤에 붙는 거니까 전미사를 얘기하겠지. 전미사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웃음 그러면 웃이라는 웃다의 어근 웃 플러스 음이 바로 전미사다. 이런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웃음이라고 읽는다. 알쏭달쏭 맞춤법이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과연 암은 어떤 표기가 맞고 길이는 어떤 표기가 맞을까라는 문제겠지. 암은 알다의 어간 아래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고 알 플러스 미음. 길이는 길다의 어간 길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간에 접사가 붙었다. 결국 이 어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용언을 얘기한다. 즉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접사가 붙을 때 이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으면 명사로 품사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나 희라는 접사를 붙이면 부사로 품사가 변한다는 얘기다. 그 첫 번째 이해가 암, 그 다음에 부사가 되는 것은 길이, 이렇게 기억한다. 이것도 킬러 문제다. 특히 이 킬러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그래서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명사 다듬이, 믿음, 부사 많이, 익히 등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다. 명사 쪽에 암, 다듬이, 믿음, 부사 쪽에 길이, 많이, 익히. 그러니까 결국 명사의 다듬이 같은 경우는 다듬다 라는 용어에서 온 거고, 믿음은 믿다에서 온 거고, 부사 많이는 많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고, 익히는 익다에서 온 거고, 길이는 길다에서 온 거다. 다 용언에서 온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 즉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품사다. 그 다음에 이 시방에 해당하는 명사, 이제는 즉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명사, 천, 즉 명사의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가 이에 해당한다. 그냥 읽을 때는 뭐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곳곳 명사,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 곳곳이는 부사가 됐네요. 이가 돼서 품사가 바뀌었네요. 곳곳이라는 명사가 곳곳이, 곳곳마다라는 부사로 바뀌었다. 산발, 세 개의 발이라는 명사에서 산발이 품사가 달라진 게 아니고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 두 가지니까 여기서는 산발 명사, 산발이도 명사네요. 뜻이 달라진 거네요. 산발이는 둥근 쇠 테두리에 발이 3개 달린 가열용 기구. 이래서 요것도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 외워야 되겠네요. 아, 이런 거 뭐 킬러 문제로 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원래 고유어는 우리말 고유의 어휘죠.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하나 이상의 한자로 결합돼서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죠. 외래어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외국어가 한국어로서 차용된 단어를 외래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시옷의 그 규정에는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두 개의 명사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고유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라든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라든가 또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라든가. 아, 사이시옷 이거 뭐 엄청난 킬러 문제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알쏭달쏭 3.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과연 꼭지점인지 꼭지점인지 이 표기에 대한 문제네요.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는데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날 때,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꼭지점은 고유어 꼭지에 한자어 점이 합쳐진 단어이다. 꼭지점, 꼭지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쌍지읒으로 나오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꼭지점으로 적는다. 요거는 뭐 세 가지 중에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 날 때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빗물로 소리나는 빗물, 요거는 이에 해당하네요. 이 두 번째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요거는 비와 물이라는 두 개의 고유어가 합쳐진 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요거는 뒷일입니다. 뒷일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네요. 그래서 뒷일, 로소리 나는 뒷일도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예에 해당한다.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시험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아까 반드시 고유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고유어 플러스 고유라든가 고유어 플러스 한자라든가 이런 경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중에서도 사이시옷을 넣는 예외 규정이 6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단어에는 넣지 않아요. 넣지 않지만 곡간, 착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는 사이시옷을 넣어 적는다. 외워야 되겠네요. 곡간, 착간, 뒷간, 새빵, 숫자, 횟수 6개 해당합니다. 다음 제35항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앗엇이 어울려 와워, 왓왓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전다. 준말대로 적는다는 그런 규정이네요. 붙임 1, 노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붙임 2, 왜 뒤에 엇이 어울려 웻으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그 예로 이렇게 됐네요.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마침법에 많이 틀리는 그런 표기라고 봐야 되겠죠. 어간이 왜로 끝나는 말에 어미 엇이 결합하면 축약되어 웻이 된다. 됐다는 되다의 어간 되의 어미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엇이 결합되어 되엇이 되고 이 되엇이 줄어서 되시 된다. 저 아이들 좀 봐에서 봐는 보이의 준말이다. 봐는 보아의 준말이다. 보다의 어간 보에 어미 아가 붙어서 준말대로 봐로 적는다. 이처럼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어미 어가 붙어서 와워로 줄어든 것은 와워로 적는다. 이건 이 규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자와 대화 없이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요거는 우리 애제자와 유튜브를 찍었지만 유튜브 그 편집 과정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혼자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제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그 낭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넓다 라는 단어에서 한글 맞춤법 총칙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가 해서 바다가는 소리대로 적기, 넓다는 어법에 맞게 적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밑줄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설명해보자 이렇게 됐네요.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 돌아간다로 표기를 해야 되고, 고친 이유는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의 합성어로 먼 쪽으로 둘러서 가다라는 뜻이다. 즉 앞말인 돌다의 본뜻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비껴가다라는 그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달팽이는 더듬이로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더듬이, 요거에 대한 표기네요. 더듬이로 고쳤네요. 더듬이는 어간 더듬에 전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경우이다. 더듬다에서 왔네요. 여기죠.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네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바람을 쐬어야 해. 쐬야 또는 쐬어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글 맞춤 35항 붙임 2에 따르면 쇠와 같이 어간이 왜로 끝나는 말에 어가 결합하면 축약되어 왜가 된다. 따라서 쇠야로 쓰거나 두 음절을 줄이지 않고 구분한 쇠어야로 써야 맞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는 도표 만들기 문제네요. 요거는 킬러 문제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몸, 인몸. 얘는 이 플러스 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이는 모음 이로 끝난다. 뒷말 몸의 첫 소리,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붙어 잇몸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표기는 사이시옷을 쓴 잇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구멍, 콧구멍, 나무잎, 나뭇잎, 수돗물, 대가, 대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한 두 명사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고유어가 아닐 때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대가, 대가는 첫 번에서 탈락하네요.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다 해서 대와
가는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물론 한자어의 경우에도 예외 6개는 사이시조를 넣지만 대가는 그 6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탈락했네요. 그 다음에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다들 모음으로 끝났네요. 코, 나무, 수도. 그 다음에 규정에다 각각 집어넣어보면 결합한 첫 번째가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여기에 해당하네요. 첫소리가 된소리일 때, 그죠? 그거는 콧구멍이네요.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콧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수돗물. 요거는 수돗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나뭇잎. 요것은 정답 나뭇잎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수를 적게 되네요. 뭐 상황에 따라서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자한테도 미안하고요. 다음부터는 편집 잘할 테니까. 두 번째, 소리에 관한 것. 이 소리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은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즉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우리말에는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을 가려내는 게 당연히 킬러 문제겠죠. 알쏭달쏭 맞춤 문제를 풀어본 후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됐네요. 알쏭달쏭 맞춤법. 짭짤한 깍두기를 접시에 듬뿍 담았다. 자, 깍두기의 표기와 듬뿍의 표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깍두기는 깍두기로 발음되지만 기역 받침 뒤에 오는 디귿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된소리로 적는다. 예를 들어 오빠, 거꾸로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나 듬뿍처럼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즉 울림소리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 날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 그러니까 각각 학생들이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된소리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1은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오빠, 거꾸로. 그 다음에 울림소리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날 경우 듬뿍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13항에 해당했던 게 있죠. 짭짤한의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그런 예로 짭짤한 말고도 똑딱똑딱, 눅눅하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기억해야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제10항 한자음 녀녀누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유 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제11항 한자음 라, 리어, 레,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이랬네. 알쏭달쏭 맞춤법에 보면 시의 운율은 내재율과 외역률로 나눈다. 이때 내재율과 외역률의 표기법에 대한 얘기네요. 한자음 녀, 녀, 눈이나 한자음 랴, 려, 내,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 예의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 혼례처럼 보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첫머리에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두음. 그래서 머리 두자를 썼는 것 같아요. 두음 이렇게 해서 머리 두자. 맨 앞에 오는 법칙, 두음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다만 예외 조항입니다. 리얼, 률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지 외형률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아버지와 아이는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하였다. 법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석으로 써야 될지 법석으로 써야 될지. 요거의 답은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시옷이 앞말 받침 비읍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으므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거에 해당하네요. 법석. 발음은 법석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석. 그래서 석으로 쓰는 게 썩이 아니고 석으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는 짐을 뭉둥그려 든 채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래서 뭉뚱그려냐 표기 자체가 발음대로 쓰느냐 아니냐는 거죠. 받침 이응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이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한다 그랬죠. 된소리 중에서 예외가 있었죠. 울림소리 뒤에서 올 때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했을 때는 그대로 뚱자를 그대로 써줍니다. 이 화폐의 정확한 제작 연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도에 대한 문제네요. 한자음 년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근거하여 연도로 적어야죠. 그래서 제작 연도가 정답이네요. 그녀는 씁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한 단어 안에서 씁과 쓸처럼 비슷한 음운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 거에 해당해서 씁쓸한. 그래서 씁쓸한이 아니고 씁쓸한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물론 앞에 씁쓸한도 발음은 똑같이 씁쓸함이 되겠죠. 발음은 같으나 표기를 여기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었네요. 우리 반이 농구대회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확률 뒤에 율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았더니 감기에 걸렸다 해서 갑자기죠. 갑자기 한 단어 안에서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지읒이 앞말의 받침 비읍 때문에 된소리를 발음되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네요. 갑자기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 양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해서 통화량은 통화량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한자는 량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 온 경우림이므로 보는 대로 통화량으로 적어야 되겠죠. 두음법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는 절뚝거리며 한글 맞춤법 5항에 따라서 한 단어 안에서 받침 닐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에 반영하죠. 울림소리 뒤에는. 그래서 절뚝거리며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다. 이랬는데 시청률에 대한 얘기네요. 시청률 한자음 율이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률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시청률로 적습니다. 그렇게 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또 나왔네요. 쓱싹 맞는 표기.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쓱싹이 맞죠. 왜냐하면 한글 맞춤 제13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소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띄어쓰기에 관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읽으면서 설명하려니까 흥도 안 나고 좀 그러네요. 제자하고 함께 찍었던 좋은 영상을 편집해서 놓친 제 탓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띄어쓰기에 관한 것은 앞에서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띄어쓰기라면 우리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죠. 알쏭달쏭 맞춤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자. 저기까지를 띄울까 말까, 까지를 띄울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별로 띄어쓴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단어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이죠.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나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자유롭게 붙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저기까지와 같이 앞말에 붙여 쓴다. 여기에서부터 와 같이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닫히기 밖에 와 같이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죠. 에서부터 조사 플러스 조사일 경우도 붙입니다. 닫히기 밖에 닫히기 닫히다 해서 기가 어미죠. 그렇죠. 기본형 닫히다 해서 기 어미입니다. 거기에 밖에라는 조사 어미에다가 조사일 경우도 붙입니다. 다음 알쏭달쏭 맞춤법 두 번째 거는 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나는 달린 지 5분 만에 숨이 찼다. 나는 달린 지 5분 만에 숨이 찼다. 5분 만에에 대한 띄어쓰기 문제네요.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쓴다. 의존명사도 명사입니다. 5분 만에 에서 많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쓴다. 그러나 밥만 먹는다 에서 많은 체언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체언은 오품사에서 붙이는 말이고요. 체언을 구품사에서는 3개로 나누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눕니다. 주로 체언은 조사와 결합해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걸로 쓰이죠. 주로. 이처럼 의존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에는 서로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한다. 바로 이게 킬러 문제입니다. 이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형태들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들 3가지 볼까요? 만큼, 뿐, 같이. 만큼이 의존명사일 경우는 띄어써야 되죠. 주는 만큼 받아오다. 조사일 경우는 붙입니다. 집이 대궐만큼 크다. 뿐이 의존명사일 경우 띄웁니다. 이제 막 들었을 뿐. 한 것은 없네. 조사일 경우 이제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같이도 부사일 경우와 그 조사일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사일 경우 띄웁니다.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조사일 경우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다. 외워두어야 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쓴다. 5분에서 분은 시간을 재는 단위이므로 앞말과 띄어쓴다. 한 개, 차 한 대, 옷 한 벌, 10살에서 개, 대, 벌, 살 등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쓴다. 명사는 모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연습 문제 몇 개만 보면 되겠네요. 띄어쓰기. 나는 동생보다 일찍 학교에 간다. 이때 보다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거. 요거 포인트고요. 그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역시 만큼. 앞에 나오는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워야 되고 뒤에 나오는 뿐도 의존명사로 띄운다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 번 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여기에서 번은 단위 명사니까 띄어쓰고 얼음장같이의 같이는 조사형으로 붙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를 시작한 지 띄워야죠. 의존명사입니다. 이틀째다. 째는 이틀째다. 째는 여기 전미사니까 붙이네요. 이틀째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속하네요. 벌써 몸이 가볍다. 이렇게 됐네요. 나는 나대로. 대로도 나왔네요. 대로 조사니까 붙입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럴 때는 붙입니다. 운동, 중. 무조건 띄웁니다. 중은 의존명사입니다.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커녕 앉아있기도 힘든데 대단하다. 이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녕은 줄넘기는커녕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고 힘든데 역시 니은데 역시 엄입니다. 그래서 어미 붙였습니다. 그래서 힘든데
어미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외워야 될 거. 안 되다와 안 되다. 붙이는 안 되다와 띄어쓰는 안 되다. 이때 안 되다는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안 되다. 안 되다는 용언입니다. 안 되다. 이거는 아니 되다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안 되도록 붙였습니다. 어렵네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안 돼! 와 같이 부사 아니 뒤에 오는 동사인 되다를 꾸밀 때는 띄었습니다. 그러네요. 하면 안 돼! 숙제를 하려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아서 간식을 먹으며 잠이 쉬었다. 다시 숙제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했다. 당장 청소를 안 하면 요거는 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안 하면 띄워야 되겠네요. 공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 됐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안 됐다 붙이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형태는 끝났고요. 연습 문제가 교과서에 좀 있네요. 한글 맞춤법 연결하기네요. 먼저 예시 달맞이를 하면서 꼭 소원을 빌어야지. 요거는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제19항에 해당합니다. 달을 맞다 해서 이렇게 됐네요. 달 플러스 맛 플러스 이. 달은 명사, 맛은 동사 맞다의 어간, 이 바로 전미사입니다. 동생은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이건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채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주는 의존명사입니다. 우리 반이 축구 경기에서 3대 0으로 졌다. 이것도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의존명사죠.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낼 때 3대 0 모두 띄웁니다.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요거는 어미 리을 걸, 리을 게 등은 된 소리로 소리 납니다. 그렇지만 예사소리로 적죠. 그래서 어미, 리을 걸, 리을 게 등은 된 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는다. 제53항에 해당합니다. 된소리 대기 현상에 의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할게로 읽고 할게로 표기합니다.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말을 잘하더라, 잘하더라.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습니다. 제56항에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로 쓰였으므로 잘하더라. 백분율로 환산해서 적어줘.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율은 열율로 적는다는 제11항의 붙임에 해당합니다. 백분율에서 율, 앞말의 받침은 니은이므로 율로 적는 것이 정답입니다. 맞춤법 틀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들이 제 블로그 글을 보면서 자꾸 웃더군요. 왜 웃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벌써 틀렸네요? 몹시입니다. 대단한 고등학생이네요. 그런데 오늘 등굣길에 여기는 좀 어렵긴 하죠. 이거는 등굣길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교는 한자어, 길은 고유어입니다. 고유어가 있을 때는 사이시옷을 집어넣습니다. 등굣길이라고 써야 됩니다. 벌써 틀렸네요. 등굣길에 만난 단짝 친구가 저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제가 쓴 글의 맞춤법이 많이 이 정도면 뭐 중학교 수준도 안 되네요. 초등학교라고 봐야 되네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 게임만 했나요? 맞춤법이 많이 틀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벌써 또 틀렸네요. 맞춤법은 초등학교 때 완성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고민이 해소될까? 대단한 학생이네요. 해소될까? 또 틀렸네요.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 글을 쓰는데 띄웠어야죠. 되는 의존명사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웃다니요. 맞춤법이 틀렸다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카트라이더를 했던 것 같아요. 일찍
운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카트라이더만 했나요? 우리 제자 중에 아시아 2위 카트라이더 2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역시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그 학생 역시 국어 점수는 여기까지. 몹시 예사소리 시옷이 된소리 쌍시오로 발음되지만 이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는 거. 등교길 한자어엔 등교와 고유어인 길이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등교길 또는 등교길로 발음된다. 발음은 두 개 다 표준 발음입니다. 앞 단어엔 등교가 모음 요로 끝나고 뒷말 길의 첫소리 기억이 된소리 쌍기억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어를 붙여 적어 주어야 한다. 많이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만의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이가 부사와 접사죠.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많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없어요는 형용사 없다의 어간 업의 종결음이 어요가 결합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 제15항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 주어야 합니다. 해소될까는 동사 해소되다의 어간 해소되의 의문형 어미인 리을가가 결합된 말이다. 되가 되려면 어간 되의 어미 어가 결합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되를 될로 쓸 이유가 없다. 쓰는데 여기서는 대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쓰는 일 이렇게 따라서 앞말과 띄어써야 한다. 고등학생 정도라면 이 정도는 써줘야죠. 그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한글 맞춤 빼고는 표기를 찾아 고쳐보자 해서 이 교과서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고깃집 발음 표기 고깃집 고기 플러스 집의 합성어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에 해당하며 앞 단어인 고기는 모음 이로 끝난다. 또한 고깃집으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는다. 선율 한자음 율은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율로 적는다. 남녀노소 한자음 녀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보름대로 적는다. 녀는 바르면 우윳빛 피부가 돼요. 어간이 외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외로 축약된다. 따라서 어간 되에 어미 어요가 결합한 이 경우는 축약하여 돼요라고 적거나 두 음절을 줄이지 않고 구분한 되어요라고 적어야 맞다. 곱슬곱슬한 발음표기 곱슬곱슬한 술에 예사소리 시옷이 고배 받침 비읍 뒤에 된소리 쌍시오로 발음되지만 이는 음운변동 현상의 결과이며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밋밋하고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옷다리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다리다로 다리미는 옷이나 천따의 구김이나 주름살을 문질러 떠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하므로 단어의 원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만둣국 만두 플러스 국은 국의 합성어로서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에 해당하며 앞 단어인 만두는 모음 우로 끝난다. 또한 만둣국으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는다. 중은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쓴다.